잠이 좀 깰 것 같아가지고 미리 켰어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 뭐 얘기하면서 뭐 노래도 몇 곡 잠깐 부르고 그럴 예정입니다. 뭐 부를지는 그냥 뭐 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제가 요즘 듣는 노래를 뭐 불러드리기도 하고 그러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보통은 8시 반쯤 일어납니다. 편지는 오늘은 정리만 했고 못 읽었어요. 왜냐면은 어제 딱 긴장이 풀려서 사실 계속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고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랑 같이 잤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점심 먹고 친구는 이제 지방에 살다 보니까 지방에 이제 내려가서 갔다가 이제 저도 이제 데려다 주고 집에 이제 오고 하니까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뭘 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고 그냥 쉬면서 중간중간 읽으려고 합니다. 이게 편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근데 그거를 뭔가 빠르게 읽고 이러면은 머리에 이렇게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시간차로 좀 읽습니다. 네, 참, 네, 준비를 하면서 계속 긴장을 해서 그런가 좀 잠을 거의 이번 주에 잘 못 잤어요.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낮습니다. 지금 평소에 비해. 아무튼 잠시만요. 금요일에는 게슈탈트를 대신 불렀죠. 그쵸. 모든 노래를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마케팅입니다. 아, 내가 듣고 싶은 노래가 오늘 없네? 그러면은 결국엔 공연을 모든 회차를 가야 된다는 뜻인가? 약간 그런 거죠. 뭐 세상이 다 그렇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창문이 셀리스트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이번에는 창문과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연 계획은 아무래도 뭐 올해가 아직 몇 달 남았다 보니까 공연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29일이죠. 8월. 8월은 일단 쉬고 조금 9월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봐야 한 이틀 남았는데 금인패는 불러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페스티벌이 그래도 2달 전에는 섭외가 오지 않나요? 근데 별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섭외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다음에 공연하면 감사합니다. 첫 곡 조제 불러드릴게요.
너의 눈에 비친 것을 보네. 네가 사랑하는 것이 나와 같아. 나는 너를 보내. 꽃이 피어가는 줄도 모른 채 고운 너의 그림자를 안고서 마지막처럼 입맞춤을 주곤 우리 늙지 말자. 다 가져가줘요. 아쉬움 없도록 나의 사랑은 그리 길지 않은 이 순간 나의 모든 걸 줄게. 나는 나의 시간도 다시 너를 안게 된다면 그때 나의 빛이 밝혀서 너의 모든 것들을 덮어줄게. 잘 자 나의 우는 사랑. 감사합니다. 저 물 한 잔만 떠올게요. 네. 참지 말아요. 나의 눈을 보며 안고 싶은 맘. 밤은 깊어도 잠에 들지 않고 뒤척이겠죠. 아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왜 그대가 그럴 것만 같을까요?
모든 맘을 고백했던 날 곁에 없어도 나는 항상 그대 곁에 있어요. 아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왜 그대가 그럴 것만 같을까요? 아침이 밝아오면 우린 서서 눈을 감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나는 잠이 들어도 여전히 옆에 그댈 찾죠. 좋은 꿈을 꾸지만 난 싫어요. 아침이 밝아오면 우린 서서 눈을 감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나는 잠이 들어도 여전히 옆에 그댈 찾죠. 좋은 꿈을 꾸지만 난 싫어요. 감사합니다. 어제 그 공연 마지막 곡이 5번이었는데 부르면서 계속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끝나는 게 계속 그 5번 멜로디 중에 후렴 구절 있잖아요. 후렴 구절에서 그 아침이 밝아오면 우린 서서 눈을 감죠. 서서 눈을 감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잠이 들어도 여전히 옆에 그댈 찾죠. 그 부분이 이상하게 뭔가 좀 몰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잠이 들어도 여전히 옆에 그댈 찾죠. 좋은 꿈을 꾸지만 난 싫어요. 그 부분이 자꾸 그 멜로디가 이상하게 너무 와닿았어요. 제가 지금 내가 내 노래가 와닿는다고 해서 이게 좀 말이 웃기긴 한데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냥 왠지 모르게 좀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뭔가 중간에 너무 몰입이 너무 돼가지고 그래서 진짜 너무 아쉽다. 계속 끝나는 게 싫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공연은 이제 어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좀 긴장이 풀리니까 이제 눈이 막 감겨가지고 어제 막 공연에 대한 소감을 좀 얘기를 잘 못했는데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제가 했던 공연 중 제일 최고였습니다. 이번 모든 회차가 이번 세링 파이어스 공연 자체가 그냥 저한테는 뭐 정말 앞으로 정말 할 공연들이 많겠지만 그냥 감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냥 좀 제 인생에서 최고의 공연이었고요. 모든 게 다 좋았던 이제 그런 공연이었고 진짜 뭐 하나 빠짐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공연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이제 캐스퍼 라이브 팀이랑 같이 준비를 했었고 진짜 너무 그 케어를 잘해주셨고 그리고 음향팀 이제 저는 그런 걸 처음 받아보는데 음향팀 이제 감독님이 직접 와가지고 오늘 어땠냐, 오늘 공연 어땠냐, 혹시라도 뭐 이런 점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냐 막 그런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처음 이제 저는 그렇게 먼저 다가와서 이제 공연에 대해서 피드백을 먼저 여쭤보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개인적으로 감동을 했었고 그래서 더 공연이 되게 너무 좋지 않았나.
예전부터 쓰는 건 봤는데 이번 공연 타이틀라니온 전부터 그게 내 오피셜한 단독 공연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Setting Fires라는 문구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공연들은 사실 기획 공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내 명함 같은 느낌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공연부터 해서 좀 기획 공연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내가 내 단독 공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막 공연명도 직접 내가 좋아하는 문구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말들로 채워야겠다, 좀 그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단독 공연은 아마 기획 공연보다는 이제 직접 기획에 참여하는 단독 공연, 그런 오피셜한 이번 공연 같이, 그래서 그런 비중을 좀 많이 늘릴 생각입니다. 네. 세링 파이어스와 너의 기사 마지막 가사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너의 기사의 마지막 그 아우트로 문구가 이제 내가 지킬 것이 생겨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존재가 생긴 거죠. 내가 지킬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불을 지르는 거라는 말이, 그래서 그 말에서 약간 뭔가 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세링 파이어스, 그러니까 사실 뭐 거창한 의미는 없었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무대에서 말을 하고 멘트를 하고 노래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제 감정을 제가 전달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게 번지는 느낌이잖아요, 감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번지는 게 불이 번지는 거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Setting Fires라는 이름으로 공연명을 지었고, 저는 이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포스터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다 좋았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공연하는 데는 사실은 어제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랄까, 날씨가 일교차가 심한 이제 시점이다 보니까 목이 조금 건조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 공연을 하면 어쨌든 간에 목에 약간의 데미지가 있는데, 이제 날씨가 계속 추웠다 따뜻해 추웠다 따뜻해 이렇게 반복하니까 목이 약간 좀 건조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에 공연할 때 처음에 한 4곡 정도는 계속 그 목 상태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목 상태에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계속 목이 좀 떨리네, 목이 좀 떨리네, 좀 계속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괜찮은 게 어쨌든 공연이 끝났기 때문에 하루쯤이야 괜찮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뭐 노래를 막 많이 막 부르려고 킨 건 아니었고, 그리고 그냥 공연에 대한 좀 소감이랑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좀 켰습니다. 오늘은 뭐, 왜냐면 제가 어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막 각 잡고 막 이렇게 예전처럼 인스타 라이브로 막 이렇게 노래를 어떻게 한 열 몇 곡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간히 혹시라도 공연을 못 오신 분들이나 아직 공연에 대한 여운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몇 곡 불렀습니다. 그리고 5번은 사실 5번을 부른 이유는 제가 아까 그 말했잖아요. 그 멜로디 라인에 꽂혀서 생각을 하다가 그 부분은 왠지 낮게 불렀을 때 좀 더 멜로디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후렴을 잠깐 불렀습니다. 여러분, 뭐야, 뭐 그 단체 카톡방이나 뭐 그런 데서 이제 이게 보면 되게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되게 감사하면서도 좀 죄송하더라고요. 매번
서울에서만 공연을 하다 보니까. 네, 원래는 사실은 원래 서울이랑 부산 콘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거의 콘서트만 6개월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서울이랑 부산, 뭐 서울에서 4회차 하고 부산에서 2회차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원래는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게 예상 밖으로 뭐 서울은 어쨌든 7월쯤부터 해서 공연 규제가 풀렸는데, 8월, 그러니까 7월 하면서 갑자기 부산의 어떤 그게 방역 단계가 방역 그게 좀 심각해지면서 부산에 막 그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공연장을 잡는 것 자체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 이게 계획을 했었던 부산 콘은 좀 어렵게 됐고, 그래서 일단 서울 4회차만 일단 우선 무사히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서울만 이제 공연을 진행하게 됐고, 그래서 늘 지방 공연, 특히 뭐 저는 부산을 너무 좋아해서 부산 뭐 또는 뭐 광주나 뭐 그런 곳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계속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연말쯤에 공연을 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어쨌든 아이디어를 내고 있긴 한데, 연말에 공연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희망적인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연말에 콘서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조금 뭐 장소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아이디어를 내보고 하다 보면은 또 내용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벤트 본 소감, 우선은 굉장히 놀랬죠. 근데 더 놀랬던 건, 내가 마지막 곡을 5번 부를 줄 어떻게 알고 그 5번 문구, 물론 이제 5번 문구가 5번의 가사가 뭔가 그 상황과 너무 잘 맞았지만 5번의 가사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직 백신을 못 맞았습니다. 왜냐면은 백신 맞으면 그 발열 증세라던가 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감기 기운이 오면 목부터 부어버려가지고, 근데 목이 열이 떨어진다고 해서 목이 낫는 게 아니라 그 부은 거는 좀 오래 가요. 원래 좀 제 성대가 되게 예민해가지고, 막 강철 성대 이런 거면 좀 좋을 텐데 하필 노래하는데 성대가 예민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연이 끝나면 백신을 맞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직 안 맞았습니다. 저희 동네가 되게 이상하리 많이 잔여 백신이 많이 떠요. 그래가지고 오늘만 해도 5개인가 6개가 떴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단 다음 주에도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다음 주랑 다다음 주가 진짜 조금 하드한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다음 주 화요일만 지나면 그때부터 백신을 맞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거나, 근데 잔여 백신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그냥 잔여 백신 맞을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약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잔여 백신은 그냥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다다음 주 목요일쯤 맞을 생각입니다. 솔티는 어떻게 쓰시게 된 건지. 사실 모든 노래가 그렇지만 어떻게라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잘난 척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모든 타이밍이 절명에 맞아서 쓰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뭔가 좀 슬픈 감정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집에 있었고, 마침 집에 피아노가 있어서 쓰게 된 게 아닌가. 어떻게라고 하면은 사실 모든 노래를 어떻게 썼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DM들은
짧게라도 모든 DM에 대해서 답장은 사실 어렵고요. 왜냐면은 제가 그 모든 저에게 오는 DM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근데 정말 요즘 부쩍 더 많이 DM이 쌓이다 보니까 그냥 스토리, 그러니까 제가 보통 보다가 막 이렇게 답장을 잘 안 해요. 그냥 읽고 넘겨요. 왜냐면 그게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 많이 없을 때는 그게 시간적인 걸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그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일일이 다 답장하는 순간 제가 할 일을 못 하게 돼요. 뭐 곡을 쓰든 뭔가 그런 거에 그냥 내내 계속해서 SNS만 주구장창 하게 되는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따로 답장은 안 하지만 가끔씩 스토리 같은 거를 태그하시면, 가끔씩이 아니라 사실 스토리를 태그하면 저한테 바로 알람이 떠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보다가 웃기면은 그냥 이모티콘 하나 남기거나 그냥 키키키키 이런 거 남기거나 그렇습니다. 재밌으면. 아무튼 그렇고, 요즘 애착 가는 곡은 샛별 스칼렛 5번입니다. 스칼렛은 제가 이제 이번에 정말 각 잡고 공연에서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왜냐면 스칼렛을 발매해놓고 단독 공연을 못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스칼렛이라는 곡의 특성상 행사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갑분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팬들한테나 부를 수 있지, 행사는 사실 뭐 팬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불특정 다수 앞에서 하는 노래다 보니까 그럼 괜히 그 행사의 분위기를 깨는 게 돼서, 그래서 못 부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단독 공연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있는데, 스칼렛은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하는데, 그게 이제 원래 음원에서는 콰이어들이 나오지만 이번에는 그냥 좀 뭔가 고해성사 하듯이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저저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로 준비를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건반으로 그냥 연주하다가,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건반으로 연주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일렉 기타 소리가 이게 패드처럼 깔리는, 분위기를 이렇게 깔리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했습니다. 아마 공연 아마 공연했던 노래 중에서 저는 물론 뭐 다른 노래도 다 열심히 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잘했다라고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만 뽑자면 저는 스칼렛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곡 소개할 때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는 스칼렛이 절대로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낸 거라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부를 때 조심스러운 건 있었지만, 근데 분명히 누군가는, 그러니까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는 노래지만 정말 가끔 누구 한 명쯤은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하나뿐인 노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칼렛이라던가 그런 몇몇 노래들은 아마 절대로 행사나 오피셜한 뭔가 그런,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뭐 주인공이 아닌 그런 자리에서는 절대로 듣지 못할 노래고, 제 단독 공연에서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칼렛의 뜻은 그 스칼렛 색깔에서 따왔어요. 그게 뭔가 혈액이랑 비슷한 색깔 같아서. 네. 스칼렛도 뭐 사람 이름으로 쓰이는 말도 있지만 그게 스칼렛 색깔 있잖아요. 뭔가 자줏빛 섞인 빨간색 그런 느낌으로. 네. 야외 페스티벌에서 그거 하면 뉴스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막 그런 거 있죠. 옛날에 막 2000년대 초반에 그냥 뉴스 그냥 뭐 괴담 같은 것도 뉴스에 막 내보내던 시절에 예를 들어서 서태지 음악 거꾸로 들으면 뭐 악마 숭배하는 뭐 피가 모자라 뭐 이런 말 막 하잖아요.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야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뭔가 그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뉴스에 내보내던 시절이었지만 뭐 저도 뭐 혹시 모르죠. 뭐 이상한 괴담이 돌지. 그리고 뭐 팥죽송 뭐야 100번 들으면 미쳐버린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서태지 노래 거꾸로 들으면 교실이랑 그 거꾸로 들으면은 막 피가 모자라 이런 말 한다. 그러니까 막 그런 이상한 괴담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아시죠? 다들 뭐 저랑 비슷한 연령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알 것 같아요. 어거스트. 어거스트 저도 제목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네.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팥죽송이랑 교실에 대해 모르시는 분. 뭐 그쵸, 뭐 데이먼스여 스칼렛 들으면 미쳐버린대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뭐지? 글루미 썬데이인가? 그 노래에도 막 이상한 괴담이 있어요. 그 노래를 듣고 막 몇백 명이 자살했대요. 근데 나도 초등학생 때 그때 이제 잠깐 집 근처 피아노 학원 다녔는데 그 글루미 썬데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듣고 막 뭐야 어디 미국인가 어디서 몇백 명이 막 죽었다는 거야. 그 노래 듣고 우울해져가지고. 근데 나도 막 듣고 그때 그게 왜 무서웠냐면 그때 당시에 그 뭐죠? 그 만화 있는데 그 약간 그 투니버스에서 나오는 만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지? 이 기억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투니버스에서 그 무서운 만화 있잖아요. 그 요게 나와 요게 막 퇴치하는 거. 뭐지? 검색해봐야겠다. 왜 기억이 안 나냐? 학교 괴담 맞아. 학교 괴담에서 그 베토벤 편 알아요? 베토벤 편에서 그 엘리제를 위하여 뭐야 6번인가 7번인가 죽으면은 들으면 죽으면이래. 엘리제를 위하여 6번 7번 들으면 죽는 그 만화를 보고 내가 그 글루미 썬데이란 노래의 그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막 그때는 그게 이제 현실이랑 허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거 진짜 무서웠어요. 그 글루미 썬데이 막 친구 무서우니까 근데 막 또 궁금한 건 또 못 참아가지고 막 같은 반 친구 2명 집에 불러가지고 야 우리 이거 막 일부러 막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같이 들어보자고 이러면서 막 글루미 썬데이 쳐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네이버에 저작권 이런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라 그냥 치면은 다 들을 수 있었고 노래 다운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글루미 썬데이 쳐가지고 들었는데 막 그 약간 피가 다 몸에 있는 피가 다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한 10초 듣다 바로 껐는데 와 너무 무서워.
그게 뭐지? 아, 막 아무튼 그런 그게 약간 요소가 겹치다 보니까 좀 무서웠어요. 예. 아무튼 그 절대 듣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그런 뭐야 스칼렛은 진짜 단독 공연장에서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랄랄루 나 그거 너무 싫어요. 나는 저 약간 그게 있어요. 저 약간 광대 보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진짜 왜 사람들 재밌게 약간 놀림거리 되는 광대 말고 진짜 광대 있잖아요. 삐에로 보면 좀 그래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그것도 랄랄루도 뭐지? 30분인가 1시간 보면 뭐 튀어나온다 그랬는데 뭐 귀신 뭐 랄랄루가 막 뭐 죽는댔나? 막 아무튼 그 이상한 게 있었어요. 밤에 불고 그거 뭐라고요? 싫어 님부터 해봐요. 조커는 봤죠. 조커는 그런 게 아니니까 난 조커는 좋아요. 조커 보면은 약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는 조커는 약간 그냥 슬픈 영화던데 나는 무섭지가 않고 그냥 되게 슬퍼요. 조커는 처음엔 되게 그냥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하다가 한 두 번 정도 보니까 그 무서운 게 아니라 슬퍼. 보면 볼 때마다 막 괜히 좀 공감 가고 슬퍼요. 나도 나도 왜 누가 막 내가 말만 걸어도 막 사람들이 약간 나 무시하고 다 막 뭐지 나 좀 다 되게 푸대접하고 막 버스에서 애기 보여서 귀여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 되게 웃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애기 엄마가 째려보고 이러고 막 그냥 모든 세상이 다 나를 그렇게 하면 나도 조커처럼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나도 막 머레이한테 총 갈기지 않았을까. 예. 아무튼 좀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도 막 학대당하고 집에서 굶고 빨간 마스크 빨간 마스크 퇴치법은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들이 다 외우지 않았을까요? 저 그래서 맨날 계피사탕 들고 다녔는데 계피사탕 그 뭐지 바로 꺼낼 수 있게 항상 그 뒷주머니에 넣어놨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탕 넣는 거 까먹고 이제 그 빨간 마스크가 이제 기억에서 지워졌을 때 그 뭐지 주머니에 계피 사탕 넣은 거 까먹고 있다가 다 녹아가지고 빨간 마스크가 계피 사탕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른이니까 어른들은 좋아하는구나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내가 먹을 건 아니니까 그냥 호신용으로 들고 다녔는데 예, 호신용으로 들고 다녀서 그냥 이제 넣어놓고 안 나타나니까 이제 기억에 지워지죠. 근데 이제 여름이니까 그 빨간 마스크 괴담이 돌는 게 여름이었거든요. 봄쯤이었던 것 같아. 제 기억으로 한 5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막 그 괴소문이 도니까 운동회 끝나고 애들이 막 안 놀고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나중에는 그게 약간 그 맞아 파란 마스크 그런 것처럼 무슨 파워레인저처럼 돼버리더라고. 예. 저도 어른이 되니까 계피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끔 그 뭐지? 제가 라떼를 잘 안 마시긴 하는데 요새는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인슈페너 마실 때 그거 계피 파우더 뿌리면은 좋던데. 맞아. 옥수역 귀신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옥수역 귀신이 저도 그때 이제 붐이었어요. 또 그것도 언제였지? 중학생 때였나? 초등학생,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실에서 다 원래 그 국룰이잖아요. 맨 앞줄 앉은 애들 빼고 다 뒤에 애들 딴 거 하는 거. 딴 거 하는데 이제 맞아. 그 맨 앞줄에 이제 그 번호 순대로 앉으니까 김씨로 김씨나 강씨들은 다 거기 앞에 앉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성실하게 파워포인트 하고 막 엑셀 하고 이러는데 다 뒤에선 딴 거 하니까, 나도 그때 옥수역 귀신 다 이제 보려고 이제 내리다가 커서 내리는데 갑자기 손 튀어나와가지고 소리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그 줄에 있던 애들 다 걸렸어요. 딴 거 하다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수업 보이는데 내가 막 으악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걸려서. 봉천동 귀신도 알죠? 그거 그때 막 여름 무슨 뭐야 남양 특집이라 해가지고 그때 막 무서운 웹툰 그막 릴레이식으로 나왔거든요. 미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웹툰도 만화처럼 그냥 커서 내리면은 그냥 페이지가 있는데, 그거는 갑자기 그게 손가락이 튀어나오는 그게 있으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맞아. 그 시간 그 지금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옥수역 귀신이랑 봉천동 귀신 진짜 무서워. 봉천동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 그게 커서 내리면은 갑자기 막 그 애 꼬마애가 얼굴에 막 피칠갑하고 막 뛰어오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와 그거 진짜 무서워. 라방 듣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듣겠다고요? 뭐가 무서워요? 와 진짜 그때 그 갑자기 웹툰이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진짜 무서워. 제가 그니까 그게 싫어요. 그 막 옛날에도 초등학생 때 플래시 같은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러면 막 보다 갑자기 막 그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걔 있거든요. 귀신 들리네. 나 걔가 너무 싫어. 나 진짜 그거 무섭게 생겼어. 오늘 키우던 토끼가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림씨. 저런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이별을 하셨군요. 위로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끼는 이름은 모르지만 좋은 곳으로 갔을 거고, 아마 이제 선생님이 잘 보살펴 줬기 때문에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위로의 말씀을 보는데, 아무튼 복순이는 분명히 행복한 토끼였을 거고. 사람들이 왜 근데 컷신 얘기하는데 왜 그러니까 얘기자는데 왜 얘기를 듣는데 무서워해요? 아니 왜 다 무서워해? 아니 얘기잖아. 그냥 얘기잖아요. 그거를 장면을 보여준 게 아니잖아. 저작권 무료 부금 트겠습니다. 저작권 없는 감동적인 음악. 상상된다고? 여러분 천장 보셨어요? 천장 보세요. 혹시 깜짝이야 씨.
그래요? 지금 200분 정도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뭐야 손에 땀을 쥐고 있다라는 상상을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저 왜요? 아 재밌다. 옛날 그런 클래식 아까 무슨 얘기 클래식 말고 다른 거 없냐고요? 그때 저는 좀 약간 제가 어릴 때부터 밈이라던가 뭔가 유행하는 거를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막 유머 사이트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봐서 초등학교 때 막 엽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막 그런 괴담 같은 거 모아놓는 사이트가 되게 많았어요. 무서운 거. 생일 파티 썰 재밌었다고요? 어제 그 얘기 했었죠. 학생 때 좋아하던 가수? 저는 투애니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중학생 때 그거 봤어요. 투애니원 TV라고 해서 엠넷에서 하던 거 있었는데 옛날에 원래 그 빅뱅 TV 있었거든요. 빅뱅 TV였나 지드래곤 TV였나 아무튼 그게 있는데 제가 약간 지드래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하트브레이커 때 약간 그때 그 뭐랄까 좀 심취해버려가지고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거 뭐야 하트브레이커 그 앨범 전곡 다 도토리 주고 샀어요. BGM으로 계속 틀어놨어요. 그리고 저 투애니원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때 투애니원 TV 맨날 보고 제 MP3 삼성 앱 MP3에다가 그때 이제 제가 뭐지? 제가 이제 부모님 고향이 정선이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강제로 끌려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랑 TV로 덕질을 하다가 뭐지? 아 좀 솔직히 말하면 가기 싫었는데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 무슨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는데 가족 그 약간 친가 쪽 가족 모임이 있어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박봄님을 되게 좋아했고 제가 박봄님이 원픽이었는데 너무 좋아해서 그때 이제 거길 가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가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우울한 느낌이 막 나가지고 약간 우울한 감정이 너무 솟구쳐가지고 근데 이제 MP3에 사진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때 삼성 앱 MP3를 썼는데 그때 이제 그 MP3에다가 박봄님 사진을 잘 나온 것들 있잖아요. 셀카나 이런 것들을 몇 장 MP3에 집어넣었어. 그럼 이제 MP3 화질이 다 깨져요. 이게 안 좋아가지고 옛날 거라. 그래서 거기 이제 그거 보면서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러면서 아 진짜 집에 가고 싶다 빨리 막 아 진짜 이러면서 거기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막 어른들이 노래방 기기 갖고 노는데 막 그냥 다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집 앞에 이마트에 그 도서 코너에 가면 CD도 팔았거든요. 그때 이제 국내 가수들이랑 이제 외국 가수 같은 건 좀 유명한 것만 그래서 팔았는데 그때 이제 그 1집을 샀죠. 빠이어랑 아동케어 있는 그 뭐랄까 되게 반짝이 그 앨범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그때 당시에 16,000원인가 17,000원인가 아무튼 그랬는데 그거 사가지고
맞아요. 저 그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맞아, 홀로그램 반짝반짝. 저는 아동케어는 보고 안 울었는데 저 제일 좋아했던 게 사실 인더클럽이었어요. 인더클럽이 약간 멜로디 라인이 참 좋았던. 예. 인더클럽을 제일 좋아했고, 그러니까 뭔가 그 이제 박봄님이 솔로로 활동하신 적 있거든요. UNI 나왔을 때 진짜 그때 약간 뮤비 봤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약간 그 덕질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건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막 그 뮤비에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냥 남자 주인공이 있다는 게 싫었어요. 저는 좀 약간 되게 극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은 안 했는데 그 약간 혼자 막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그 뮤비에서 박봄님이 그 남주를 위해서 케이크 만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되게 열받았어요. 이래서 이게 어린 팬들이 참 무서워요. 왜냐면 그게 약간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약간 보면 다 눈에 다 거슬려. 근데 대신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속으로만 안 좋아했어요. 속으로만 화냈어. 네. 막 그 뮤비에 악플 달고 이게 아니라 그냥 속으로만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논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그때 정말 한 1년 정도 그렇게 정말 그렇게 제가 중3이랑 고1 때까지 그렇게 덕질을 하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는 뭐야 학교 생활하고 뭐 그러느라고 적응하고 이러느라고 그냥 어느 순간 이제 안 하게 됐던. 그러고 나서부터는 덕질을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팬심으로 누군가를 막 이렇게 막 찾아보고 이랬던 게 그 중3고. 근데 딱 그 나이 때 보통 많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저 고등학교 시절은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서 썰을 풀만한 게 그냥 그런 거죠.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좀 커요. 근데 특히나 이제 완전히 저 고1 때 야인 시대였어요, 학교가. 그냥 막 눈 3초 이상 마주치면은 바로 그냥 일기토가 펼쳐져가지고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희 이상하게 약간 왠지 왜 우리 학교만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일진들이 다 모인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한 2달 지나니까 이제 애들이 다 순해졌는데 이제 본성이 들어가면서 이제 쟤 사실 다 착한 애구나 이랬는데, 아니 이상하게 애들이 그냥 평범하게 생긴 애들도 눈 마주치면 막 싸우고 복도에서 막 쌈박 막 이렇게 약간 서열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막 너무 심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중3 이제서 고1 올라갈 때 고등학교 입학한다고 세뱃돈 받은 걸로 PMP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코언 PMP 핑크색밖에 없어가지고 원래는 베이지색 사고 싶었는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핑크색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PMP에다가 새벽의 저주랑 이런 영화 넣어놓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고1 때. 왜냐면 나는 일단 막 그 분위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 약간 경직된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4월쯤 되니까 이제 애들이 서로에 대한 경계를 좀 풀고
좀 마음을 좀 열면서 이제 막 옆 친구에게도 막 이렇게 좀 말도 걸고 이랬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저도 말을 걸어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좀 낯가림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가 어쨌든 미팅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좀 적응을 했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유일한 학교 다니면서 그 낙이 그냥 진짜 매점 가는 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처음 입학해서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애들이 막 싸우고 그러니까. 저는 첫 알바가 롯데리아였습니다. 고3 때 롯데리아 수능 끝나고 이제 롯데리아 다녔죠. 롯데리아 한 12월에 다녔으니까 한 2달 다닌 것 같아요. 왜냐면 3월 1일에 이제 3월 1일이 아니 3월 2일에 이제 개강을 하니까, 그래서 한 2달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알바하면서 바보였던 게, 왜 알바비 예를 들어서 매달 15일에 들어오잖아요 보통. 롯데리아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12월 한 중순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2월 중순쯤에 한 12월 한 18일인가, 아무튼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안 나지만 12월 중순쯤에 들어가서 이제 1월 15일이 월급날인데, 그러니까 그때 난 몰랐지. 지금은 이제 아는데, 이게 딱 1월 15일은 12월에 일한 것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뭐 18일 정도 일했으면 그래봐야 한 13일 정도 많이 나가 13일이고, 보통은 뭐 일주일에 4일 정도 나가니까 그렇게 막 많이 안 나가는데, 어쨌든 내가 다 총 다닌 거는 이제 1월 10월까지면 한 달 일단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오겠지 막 이랬는데, 뭐지, 알바비가 그때 당시 시급이 4,300원이어가지고 알바비가 15만 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괜히 막 뭐지, 약간 나도 막 사기당했나 약간 이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1월달에 일한 거는 2월에 들어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그때는 아예 세상 물정을 잘 몰라가지고. 맞아요, 날짜 수로 30일만큼 안 들어와서 놀랐어요. 나는 한 번에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12월에 일한 게 12월에 일한 걸 1월에 받고 1월달에 일한 거를 2월에 받는다는 거를 뒤늦게 알아서 그게 되게 허탈했어요. 시급 4,300원. 지금 여러분 알바하기 좋은 세상이에요. 4,300원이면은 한 달 내내 안 쉬고 노예처럼 일해도 150 넘기기 힘들어요. 왜냐면 10시간 일해도 43,000원이거든요. 지금은 거의 뭐 그거 주휴수당까지 하면 거의 1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달 거까지 해서 얼마 들어왔냐면 50만 원 딱 들었던 거, 한 48만 원인가 5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한 6시간 근무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3-4번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같은 반 친구가 먼저 그 롯데리아를 다니고 있었는데, 걔는 이제 오래 다녀가지고 시급이 4,700원이라는 거여서 와 진짜 부럽다 이러면서. 롯데리아 롯데리아라기보다는 애초에 제가 패스트푸드를 잘 안 먹어가지고 저는 맥도날드 좋아합니다. 감튀는 그냥 거의 일상이었죠. 계속 먹었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꾀가 생겨가지고 실수로 약간 왜 이제 감자튀김 먹었으면 이제 다음 거 스텝 밟아야 되잖아요. 감자튀김에서 만족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치킨 텐더가 먹고 싶어가지고 주문 실수한 척해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랬거든요. 근데 매니저님이 먹었어요. 새우버거 저희는
저희는 그때 알바생들끼리 명태버거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 뭐 지금은 또 바뀌었 리뉴얼 될 수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새우버거 그 패티 냉동 그 패티 보면은 거기 보면 새우가 1%인가 2%고 명태 함유량이 한 3, 40%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명태버거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명태버거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새우 그거 새우버거 100개 먹으면은 새우 한 마리 드신 거예요. 저는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알바하면서 제일 좋아했던 게 그 알바 식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알바 애들끼리 그 약간 노하우가 있어요. 식대가 그때 당시 5,000원인가 4,000원인가 5,0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뭐지? 불고기 버거 먹으면은 한 700원밖에 안 남아서 애들이 이제 그거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일 저가 버거 있죠. 오징어 버거나 대리 버거 이런 거 이제 하고 그러고 나서 치킨 같은 거를 한 조각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이제 약간 식대에서 제일 최고의 가성비를 뽑는. 와 오랜만이다 진짜. 알바하다가 손님한테 실수한 적 저는 그러니까 롯데리아 특성상 그 이제 보통 그 오더 받는 사람 따로 있고 보통은 다 그게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하는 게 감자튀김, 그러니까 튀기는 거는 다 시켜요. 그러고 나서 좀 이제 숙달돼서 한 3개월에서 5개월 지나면 이제 버거 굽고 버거 만드는 업무로 넘어가는데 저는 2달 했으니까 그냥 열심히 튀기다 끝났어요. 진짜 몸에 기름 냄새가 되게 많이 배더라고요. 제일 열받는 게 그거예요. 오픈 때 가면 그래도 기름이 깨끗할 때니까 괜찮은데 오후에 가면 기름을 내가 갈아야 되니까 그게 되게 싫었어요. 기름을 막 해가지고 그 기름 그 통 들고 막 그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되게 그냥 첫 알바라서 그런가 막 뭔가 막 힘들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점장님이 또 같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계셔서 사장님이랑 같이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약간 잔소리가 좀 심한 편이셨어요. 근데 이제 막 잔소리를 들었을 때 표정을 좀 찌푸리면은 사장님이 약간 더 심하게 잔소리를 하시는 성격이라서 그때 약간 어땠냐면은 일부러 좀 넉살 떠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는 이상하게 그걸 어떻게 했나 싶은데 그때는 막 그냥 사장님이 말하면 아 죄송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괜히 막 이렇게 일부러 그러면 사장님이 약간 아 얘는 그래도 구김살 없이 되게 이런 애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좀 덜 혼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못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아이폰 수리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이폰은 보통 내가 쓰던 거를 수리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액정이 깨지거나 고장난 아이폰을 다 받아와요 공장에서. 그럼 그게 이제 딱 그 1번 사람이 몇 번 나사 풀고 2번 사람이 몇 개 나사 또 풀고 그럼 3번 사람이 나사 갈아서 부품 교체하고 4번 사람이 뭐하고 5번 사람이 뭐하고 6번 사람이 검수하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그때 갔었는데 일단 성비가 여자분들이 9였고 남자가 1이었는데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고 보통 그 라인 하나에 7, 8명 정도가 있는데 그 라인 하나에 남자 1명이면 많은 거였어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일했는데 연령대가 대부분 막 약간 엄마 나이 때나 이모 나이 때여서 처음에 약간 그 분위기에 적응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뜩이나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리는데 이게 뭔가 기가 되게 세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8시까지 가서 방진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한 10시 반쯤에 쉬는 시간을 줘요. 한 15분 정도? 그러면 그때 이제 어머님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살아남으려고 누나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식을 안 싸가도 됐어요. 막 누나들이라고 내 누나 막 이거 누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호칭을 막 이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은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그냥 누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막 이제 얘가 누나래 이러면서 막 이제 그때부터 약간 좀 예쁨을 받았던. 그래가지고 저 간식 싸간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나 감사합니다. 근데 막 우리 엄마보다 나이 많은데 누나 감사해요 그러고. 그때 막 우리 아들보다 예쁘다고 그러면서 막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도 꿈 가수였냐? 그때 꿈 가수였죠. 가수였는데 돈을 못 벌어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다 해봤죠. 근데 제가 좀 약간 뭔가 알바를 막 이렇게 진짜 끈질기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뭔가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나 음악 하려고 자퇴했는데 갑자기 약간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면서 한 4달 다니면은 4달 5달 다니면 그만두고 막 그랬어요. 그럼 이제 딱 그거를 갔다 오면은 완전 약간 기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다 좋았던 거는 8시에 출근하니까 3시면 퇴근을 했는데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딱 집에 오면 진짜 피곤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기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아무것도 못했어. 그냥 집에 가자마자 잠깐 낮잠 잔다고 한 게 막 9시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랬었죠. 벌써 12시네요. 아무튼 여러분 원래 오늘 공연 얘기하고 좀 이렇게 진중하게 하려다가 어쩌다 보니까 좀 이제 얘기가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결국엔 제가 오늘 뭘 하려고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 왔는데 아무튼 어쨌든 즐거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좀 새록새록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러게 스칼렛 얘기해서 저는 무거운 얘기를 할 줄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런 괴담 옛날에 유행하던 괴담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되네요. 아무튼 여러분 아쉬울 때 또 끝내고 또 다음에도 라이브 켜서 또 이렇게 종종 얘기 나누고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니까 다들 학교 방학 기간인가? 그러네. 출근 잘 하시고 학생들은 늦잠 자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